오늘 시간엔 김수영 중개사TV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에 대한 판도를 읽어주는 부동산 뉴스, 윤석열 대선 뉴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이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 가장 큰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시대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존 정권에는 적폐청산에서 너무나 진영 논리로 상식이 무너뜨리고 내 편이면 다 맞고 남의 편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상승했고 상층부의 부패를 눈감아 주려는 기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의 부패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정신에 있는 사람이 다시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구도에 선전을 기원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윤석열에 관련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콕의 윤석열 미디어편 2021년 3월 20일 조성한 기자의 뉴스입니다. 자, 직콕 윤석열 신두름 넘어 대세론을 형성할 조짐을 보인다. 한때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반문정서를 끌어모아 신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40%에 육박한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상대 민주당 진영에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전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자, 이해찬 전 대표가 노구 아주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과 연세가 비슷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상대 지정에 말이 많아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지지를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철수에 대해서 뭔 말 안죠? 왜? 안철수는 이제 만만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말하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끝끝내 더 밀어줘야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 욕을 할수록 더 윤석열을 더 굳건하게 국민들은 지지율로 더 보여줘야 윤석열이 살아남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쪽의 말만 믿고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하나하나씩 실체를 하나하나씩 느껴보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왜 지금 등판했을까? 불안하니까 등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편 2021년 3월 20일 조성한 기자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신두름을 넘어 대세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인 대선 모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도 이미 온통 윤석열에 집중되고 있다. 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사퇴 직후 여론조사에서 30%를 넘긴 데 이어 한때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 30%의 지지율은 대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자 공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수성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7.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24.2%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13.3%를 여유있게 제쳤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은 같은 기간의 일주일 전 조사 때 30%를 돌파하며 수직 상승하고 나서도 더 오르는 것이다. 자,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46.1%, 충청권 46.7%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TK 지지율은 52.6%에 달했다. 자, 이를 두고 친박 핵심이자 TK의 정치적 기반을 둔 김재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자, 엠블리 퍼블릭 케이스 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꼽는 응답자가 23%였다. 이 지사는 25%, 이 위원장은 10%였다. 자, 직전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 지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결과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출정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에만 있고 총장직을 사퇴하는 이 시점에서 23% 이상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선언하고 어느 세력과 규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은 이것을 과소평가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의 소망은 절대 가소평가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 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고건과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비교를 하는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비교를 하려면 이해창 전 대법관 그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대선에 2번이나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로 선거에선 졌지만 그때 시대정신이 이해창 대법관 법조인의 시대정신이 아니었죠. 지금은 법조인의 검찰총장의 공정한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창 전 대법관과 비교해야지 반기문과 또는 고건 총리의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일부러 반기문과 고건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이해창 전 대법관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그것도 파악을 해야죠. 이해창과 비교할 사람이지 반기문과 또는 고건과 비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총장은 대선에 반드시 출정해서 민주당과 1대1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가장 유능한 대선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윤석열 신두름을 넘어 윤석열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자, 더구나 정작 윤 전 총장 자신은 퇴임 이후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정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지지율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 반문 영선을 끌어모아 지지율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 정치권의 관심도 온통 윤 총장에 쏠리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전 총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자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단골 메뉴로 거론하고 있다. 자, 윤석열 총장을 거론할수록 자기도 주가가 높아지니까 일부러 거명을 한 겁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를 통해 한마디로 정치군인 같은 정치검찰이 탄생한 것이라고 여전히 각을 세웠으며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괜히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하시면서 괜히 국민들의 눈가기를 속이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 10년 전 안 후보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멘토 역할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에서 과거 안철수 신드롬과 윤석열 신드롬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안철수고 윤 전 총장은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자, 윤 전 총장은 당시 안철수 신드롬은 사막을 가는 사람이 목이 타서 신규를 본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윤 전 총장을 영입해야겠다면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성사된다면 강력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자,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편 2021년 3월 20일 조성한 기자의 윤석열 신드롬을 넘어 대선을 형성한 조짐을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 편에서 윤석열 신드롬의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자, 법률신문 2021년 3월 19일자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지지율 37.2%를 기록, 이재명과 이낙연을 크게 앞섰다.
자, 윤석열은 대구 경북에서 52.6% 지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청에서 46.7%, 서울에서 46.1%의 지지를 얻는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만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신드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첫째, 윤석열 신드롬은 윤석열이 자체 발광하는 항성임을 보여준다.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도 이미 국민적 인기가 높았고 대선 지지율도 높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를 할지조차 붙으면고 그래서 지지율 역시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 그러나 총장 사퇴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폭발적 지지는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감을 갖는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항성임을 보여준다. 자, 보통 의존적, 수동적 인기는 시간상으로 짧고 강도도 약하지만 독립적, 능동적 인기는 마치 주위에 행성을 그리는 항성처럼 오랫동안 강력한 중령을 행사하는데 윤석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울 보선 선거하는 보궐선거하는 후보자들마다 전부 윤석열을 다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미 중력 작용을 하고 있는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신드롬은 문재인 정권의 내임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 때문에 윤석열의 인기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재인의 인기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윤석열이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불공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치솟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쌓였던 성남 민심이 폭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과 위선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용도 폐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 셋째, 자, 윤석열 신드롬은 민주당의 분열 또는 붕괴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자, 대선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는 친문 적자의 부재 속에 친문 양자로 등장한 이낙연과 민주당에서 비문 서자 취급을 받는 이재명이다. 처음에는 친문 양자 이낙연의 독주 체제가 이어졌고 이때만 해도 당 대표까지 쉽게 접수한 이낙연이 대권 주자 입지를 쉽게 굳힐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 그러나 이낙연은 부자 문조심하듯 문재인과 친문들의 눈치를 보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그런 사이 이재명은 기본소득 등 이슈를 주도하며 대선 지지율에서 이낙연을 따돌렸고 이낙연은 이를 극복하기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꺼내들었지만 문재인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친문들의 버림을 받고 말았다. 자,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 친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려 들었다. 그런데 다시 변수가 생겼다. 지지율 1위를 얻는데 고무된 이재명이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고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문재인 정권의 내임덕을 불러올 만한 행동을 계속하자 청와대와 친문 진영의 이재명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견제가 가능한 것은 사실 윤석열 신드롬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며 이재명이 주춤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이재명 축출을 노고라 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소위 LH 사태가 터졌다. 한간에는 LH 임직원 땅 투기 폭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이재명이 기획한 것이고 이에 분노한 청와대와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는 등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설이 타파다하다. 자, 조만간 민주당이 친 이재명계과 친 이낙연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사실 여부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건 역시 윤석열 신드롬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보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윤석열 신드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 항복판에 윤석열 항성이 자체 발광하고 있다. 자, 출처 법률저널신문의 법률신문의 2021년 3월 19일자 강신업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의 글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발광체로서 항성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정치의 정자도 퍼뜨리지 않았는데 정치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만 머물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한 세력과
그다음에 대선 구도가 정립되면 윤석열의 파급 효과는 자,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의 팬덤 정치를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걸로 봅니다. 자, 윤석열의 대선의 선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이념과 진영과 지역에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한 번쯤은 나와야 철학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논리로 상식이 어긋나는 것들을 우기는 이런 정권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죠. 무조건 남의 탓을 하고 자 이러면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도 일단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는데 어떻게 상류층에 있는 정권은 자기 잘못을 무조건 남의 정권 탓으로만 합니까? 자, 이런 것 자체도 헌법과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전라도도 경상도도 한 번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김수영 중개사 TV는 자,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향이지만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소시민으로서 뉴스를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 김수영의 중개사 TV 윤석열 대선을 꿈꾸며 자,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